네, 반갑습니다. 정암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임수에서 5월은 이제 말의 달이죠. 5월은 말의 달이면서 이제 봉기가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5중에는 정화와 기토가 동시에 사령을 하는데 4월은 병화가 있지만 그 속에도 경금이 있습니다. 이 5월은 오로지 정화, 기토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5월에야말로 진정한 이 임수가 이제 물이 더 필요한 시기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궁토보가 원문을 좀 보고요. 원문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사주 예를 들어봤는데 이게 다 아주 좋은 사주들이죠, 보면. 딱 보기에도 진짜 좋다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좀 안 좋은 사주도 좀 올려야 되는데 일단 시간상 간단히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원문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5월의 임수라. 5월 정황 임약이라. 정화가 이제 극도로 강해지니까 당연히 물은 줄어듭니다. 속칭 표현으로 물이 쫄아든다. 물이 준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용신을 찾아야 되니까. 취계 유용이라. 이럴 때 이제 개수를 용신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임수가 개수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는가? 가능합니다. 근데 가급적 안 쓰는 게 좋다. 예, 그 이유는 임수와 개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경유자라, 경금으로서 보자를 삼는다. 그래서 경금이 이제 금생수로 임수를 밀어줍니다. 예, 무경, 불능발수라. 경금이 없으면 물능발수, 물이 나오질 않는다. 임수의 근원지가 없다. 예, 물에 터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게 불능상정이라 개수가 없으면 정화를 해칠 수가 없다. 이 개수는 정화를 해치는데 아주 1등 공신입니다. 이게 정화만 나타나면 그냥 바로 꺼버리죠. 불을. 5월 임수, 말달의 임수는 신계 역가작용이라 신금과 개수를 동시에 참작을 하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길이여 4월 개동이라 그 이치가 4월 뱀달의 임수를 쓰는 방법과 똑같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경계양투, 경금과 개수가 동시에 투관되면 과갑정연이라 능히 장원급제를 할 수가 있다. 경임양투, 경금과 임수가 동시에 투관된다면 광거극품이라 그 벼슬이 극품에 이른다. 쉽게 얘기하면 경금이 천간에 떴다. 뭐 이제 사주가 제일 좋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이걸 현실로 대입을 하게 되면 좀 간목이 하나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유경임 인계자 경금은 있는데 경금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임계자 임수나 개수가 없게 되면 상인이라고 평범한 사람이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궁통보감에 바로 이런 구절들이 상당히 좀 사주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제 표현으로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그런 사고를 하게끔 착각을 일으키는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글자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형태죠. 비경겁을 용신으로 쓰면 좀 사주가 뭔가 모르게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혹지성화국, 지지에 이렇게 화국이 되면 뭐 인호술이나 사엄이 화국이 된다면 그러한데 정목음수라 금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명제다신약, 제다신약이 되죠. 제다신약 또는 뭐 기명종제 약간 다들 비슷비슷한 개념들인데 그냥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다신약 사주들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병이 되는 거죠, 병. 부옥빈이라 집은 부자인데 끝내는 뭐 가난한 사람이다. 야구 갑을다자 만약에 갑을이 많은 갑목과 을목을 보는 사람 보게 된다면 승도지명이라 승도의 명이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 갑을을 많이 보게 되면 승도의 명일까요? 자, 이 경우에 이제 화국일 경우에 지금 하나서 이게 문장이 이어진 겁니다.
한말 쉽게 얘기하면 불바다란 얘기죠. 이제 불바다. 나무가 다 타버리는 거죠. 그건 뭐 생명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그럼 뭐 이게 바로 승도의 명입니다. 승도명. 종교인의 명. 그래서 승도인의 사주들. 우리가 이제 속칭 뭐 종교인 사주라고 그러는데, 이 종교인 사주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진정한 어떤 성직자적인 이런 스님이나 이런 뭐 목사 이런 분들이 있지, 아니면 조금 이제 사회에 겉으로는 이제 성직자인데 속의 내용을 보니까, 속마음을 보니까 완전 이제 좀 약간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사기 기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사주에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은 못하죠. 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저도 이제 이런 사주를 주변에서 보게 되면 입 다물고 있습니다. 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주가 뭐 5월은 아주 이렇게 아주 간단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사주를 들었는데, 그냥 보게 되면 5월의 임수구나. 5월의 임수. 5월의 임수가 궁통보감에는 이 임수와 경금을 좋게 쓴다고 그랬죠. 바로 전에 인겸양투, 뭐 과갑정연 나옵니다. 그래서 경금과 임수가 양투하니 제왕생관이라. 약한 제가, 근데 이 제왕생관이라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이건 관을 생하고 있는 사주가 아니거든요. 보면 관을 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은 토가 됐는데 어쨌거나 뭐 상서다. 상서라는 벼슬에 이르렀다. 이 오인이라는 것은 인목의 뿌리가 지금 불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천간에서 경신금이 따서 임수의 양을 많게 하면서 이 물을 다스려 주기 때문에 사주가 바로 이제 배득중화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 정도면 아주 좋은 사주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주 보기도 아주 힘들어요, 지금. 저도 이런 사주를 상담해 본 적은 없는데, 이 비슷한 구조는 같습니다. 이거 딱 요 구조인데, 요 구조죠, 정확히. 이게 누구냐면, 미혼이신, 지금 뭐, 대학교 교수님 사주신데, 여성분이세요. 참, 아깝죠. 이런 사주는 아까운 거예요. 사주가. 근데 지지는 다릅니다. 분명 이분 지지는 또 달라요. 제가 그래서 참 좀 뭐랄까요? 이게 좀 약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는데, 가난한 한유. 네, 이런 한유 표현 많이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렸죠. 이게 한유라는 게 이제 약간 추운 선비란 얘기인데, 음, 지식은 많은데 그만큼 잘 못 써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교수님도 이제 조금 뭐랄까, 이제 기간제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 사주는 아닌데 비슷한 형태라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 사주는 괜찮은 게 뭐가 괜찮냐면, 어, 이 경신금. 왜냐하면 대운이 이제 남자니까 오 미신으로 들어가죠. 역시나 태방과 간방으로 간다. 태방, 간방. 바로 이제 금과 수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뭐 사주가 배덕중화로서 능히 그냥 어느 정도의 귀를 논할 수 있다. 이게 좋은 사주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자, 이 사주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 사주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래도 5월인데 이 인목이 그래도 좀 불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 사주는 간목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목이 살아있는 구조. 목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 목. 사주에서는 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은 정신이에요. 정신과 어떤 진리의 상징입니다. 이게. 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사주를 농사 짓는 이제 비유를 합니다. 농사를 왜 짓습니까? 바로 가을에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목을 키워야 돼요. 목을 키우는 대표적인 글자가 누굽니까? 바로 임수가 키우는 겁니다. 계절도 아주 잘 만났죠, 지금. 그래서 이 사주가 아주 이 정도면 너무나 좋은 사주다. 근데 문제는 있죠. 이 사주는 양간인데 이 사주는 음간이거든요. 대운이 아쉽지만 대운이 거꾸로 간다. 이게 좀 아쉬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차는 그랜저. 요새 좀 이제 그랜저 뭐 선전하던데요. 전 본 적은 없는데,
현대에서 그랜저인데 달리는 도로를 보니까 이거 지방도로를 좀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강원도에 보면 약간 이제 국도, 지방도 보면 약간 길이 좀 이렇게 험하죠? 이렇게 함부로 못 달리는 겁니다. 이 정도라고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맞으세요. 그래도 원국이 좋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운이 안 좋다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실제 상담하시는 분도 그렇고 대운을 부풀려서 대운을 부풀려서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대운 해석에 치중한다는 얘기죠. 제 생각인데 한 2, 3일 전에도 제가 그 사주 이제 상담을 하다가 자꾸 이제 대운 물어보세요. 손님께서. 그러시면 어느 대운이 좋아요? 이제 이것만 포인트죠. 오로지. 왜냐하면 철학원에서는 전부 대운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대운보다는 세운에 중점을 둡니다. 대운이 좋으면 뭐예요? 세운이 안 좋은데. 대운이 넘어와도 세운이 안 맞으면 운이 안 풀립니다. 절대. 이거 세운이 무조건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세운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 세운에 대한 상담을 잘해야 되고 또 사주를 배우시는 분들도 세운을 잘 풀어주는 연습을 해야지 대운 큰 틀에서는 대운도 풀긴 풀지만 그렇게 제가 실제 상담을 해보니까 대운은 크게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냥 좋으면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냥 대운이 좋다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좋죠. 좋다는데 대운이 지나면 근데 문제는 그 순간뿐입니다. 이게 막상 그 대운에 다다르면 잘 못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다. 좀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운은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세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주 상당히 좋아졌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화와 전화가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똑같은 구조에 정화가 일로 가고 병화가 일로 갔다. 그렇게 되면 이사주는 태수가 아니고 그냥 지금으로 치면 면장 정도? 원래 태수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정도는 제가 되는 걸로 아마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태수제도가 고려시대부터 아마 있었죠. 근데 그때 도지사 정도입니다. 한 고을인데 현보다는 훨씬 높아요. 현감보다는 그 윗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정도인데 이거 도지사 못합니다. 정화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병화하고 하면 이상한 거죠. 이거 할 수가 없다. 아주 사주가 흉해져 버리죠. 이제. 그래서 사주가 이 구조나 이런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금방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5월 임수편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미월 임수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